기준을 통해서도 상태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호흡법, 호흡이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서 횡격막이 쭉 아래에서 늘어나주지 못하고 위쪽에서 어깨로만 으쓱으쓱 하는 상부 쪽으로만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 쪽으로 오기 쉽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설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설사를 하더라도 설사를 하고 나서 항문에 자결감이 있다던가 이런 실증으로 인한 설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물을 보듯이 이제 수분이 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한성 설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안쪽에 열이 많아가지고 물을 계속 증발시키게 되면 조시라고 해서 딱딱한 변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로 인한 변비인지 아니면 허증으로 빠졌을 때 장운동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변비인지, 같은 변비나 설사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 속에 유해군을 만드는 뭐 습관이라든지 피해야 할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제일 먼저 네. 이제 장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평소에 이제 폭식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던가 한꺼번에 음주를 많이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장뿐만 아니라 소화기 전체에서 자기의 할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고스란히 과부하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 같은 열적 반응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대로 이제 소화가 안 된다면 설사, 아래쪽으로 쭉 그냥 음식물 자체를 쭉 내보내는 설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취침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화기 계통 안에 쪽에 있는 이런 장기들이 쭉 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가 쉬어야 되는데도 안쪽에 위에서는 일을 계속 하라고 음식물이 물리적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 소화기 계통, 대장까지도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량도 저하가 되지만 안쪽에 있는 소화기 운동 자체도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 경향성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도입부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과한 스트레스 또한 이제 면역 반응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대장 쪽으로 아니면 소화기 계통 쪽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체질 치료라고 해서 자신이 몸이 찬데 찬 음식을 계속 습관적으로 먹는다던가, 아니면 몸이 좀 열한 편인데 계속 열한 음식을 자기도 모르게 먹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상담을 통해서 약간 자기에 맞는 체질, 자신한테 맞는 음식들을 골라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골격적으로도 좀 안 맞는 어떤 부정교합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경우에는 식습관 자체가 좀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아래쪽 골반 쪽으로도 이제 부정열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아래쪽 하반신 내지는 골반강 아래쪽으로도 이제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추나 치료 같은 걸로 교정요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장 건강을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 또 한방 치료 방법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렇게 장 기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뭐 우리 원장님들께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운동이 있을지, 아니면 환자분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은 운동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해드렸던 상부로만 호흡을 하게 되면은 위쪽 근육, 이제 승모근이라던가 뒷목 부분에 이제 근육이 계속 굳게 되고, 호흡을 할 때마다 자기가 계속 알게 모르게 약간씩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아래쪽에서는 계속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소화기 계통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티칭을 해드리는 거는 배를 쭉 내밀었다가 깊게 쭉 내밀면서 호흡을 쭉 해주시고요. 그리고 뱉을 때 배를 쭉 아래로 쭉 이제 뱉어주시면서 위쪽에 살짝 위에 있는 횡격막을 조금씩 자극을 해주시는 그런 호흡법 운동을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법 자체가 이제 안쪽에 있는 소화기 계통을 쭉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운동성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청이 들린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쵸. 이명도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들리는 만큼 이 환청과 또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재민 원장님,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명과 환청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오감 중에서 청각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확연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두 가지 다른 증상입니다. 일단 먼저 이명 같은 경우에는 삐 소리라던가 윙 소리라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이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건데, 굉장히 방음이 잘 된 집에서는
조용한 공간, 이제 방음이 잘 된 조용한 공간에서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20데시벨 이하의 작은 소리 정도의 이명 현상은 항상 겪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워낙 작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듣고 계신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환청 같은 경우에는 음악 소리라던가 대화 소리라던가 이제 어떤 내용이 있고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를 환청이라고 하고, 이 환청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열증과 같은 이제 정신과 질환, 이런 질환에서 보통 가끔씩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 이명과 환청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명 때문에 현재 15년째 고생 네. 중이라고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가면 어떠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의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침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귀 주변에 있는 혈자리, 이문, 천국, 청해와 같은 혈자리를 침 자극을 해줬을 때는 주변의 기혈 순환을 쭉 도와주면서 이제 귀 쪽으로 좋은 영향을 줘서 이제 이명을 좀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목 뒤쪽에도 풍지라는 혈도 있는데 이 혈 또한 이명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침 치료가 있는데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과 침 자극과 이제 한약의 효과,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그 다음에 한약 치료로 넘어가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어로 인해서 이명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노인성으로는 많이 계시는데, 이거 같이 이제 허증으로 빠졌을 때는 보약 개념으로 보약으로 인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화, 과항진으로 인해서 이명이 왔을 경우에는 그 과항진된 부분을 공격해주는 공격적인 한약 치료를 통해서도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 인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기면서도 이명이 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턱관절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턱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추나요법 같은 걸로 교정 치료를 통해서도 해결을 해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침 치료라는 게 있는데, 침을 놓고 나서 그 위에다 전기를 걸어주면서 전기 자극과 침 자극을 같이 주는 치료법 또한 이명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명을 치료할 수 있는 침치료 혈자리와 함께 다양한 한방 치료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실제로 임상에서 이러한 치료들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전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적 자극을 통하는 건데, 전기적 자극으로 근육 자극뿐만 아니라 신경계통도 자극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전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대표적으로는 체선 감각 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명을 좀 치료해 주는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9주 정도의 대조군을 둔 이제 연구를 했을 때 9주 정도 동안의 치료 기간 동안 전침 치료를 안 한 대조군과 그리고 전침 치료를 한 실험군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전침 치료 안 하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이제 8.78% 정도 증상 경감을 보였다면, 전침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20.56% 정도의 통증 경감을 보여서 생각보다 꽤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주재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꿀팁은 현대인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호소들을 하고 계신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안구건조증이라는 것은 눈물의 부족 또는 과증발 또는 안구의 손상 등으로 인해서 눈에 건조감이 있다거나 이물감이 생긴다거나 좀 심해진다면 통증까지도 생기는 이런 질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환이 안구건조증이란 질환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심해졌다고 해서 최근에 생긴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 조선시대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 그 중에서도 이제 외형편에서 살펴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안정건삽이면 전무뇌기니 시직동통이나 후래초정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걸 해석해 보자면은 눈동자가 메마르고 까슬까슬하면서 이제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는데, 처음에는 단지 아플 뿐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물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처럼 조선시대에도 안구건조증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이제
왜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증상을 호소를 하고 계신가라는 거를 좀 원인과 빗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일 먼저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전자기기에 대한 노출, 스마트폰이라던가 TV 또는 컴퓨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검 내반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안검,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는 증상입니다. 근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그 이후에도 이제 눈썹이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눈이 계속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눈썹에 의해서 계속 자극이 되면서 안구 건조증 또는 뭐 눈병 아니면 염증 반응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는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안구에 손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안구에 계속 침착이 되면서 눈물샘을 막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는 라섹 같은 이런 시력 교정술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의 부작용으로서도 안구 건조증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오는지 많이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눈이 이제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눈이 빨개지면서 충혈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눈에 이물감이 있다거나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해지면 눈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더 심해지면 두통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통증 관련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철 찬바람이 불었을 때 저희 눈에서 이제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못 참고 눈물이 과량 쏟아지는데 눈물이 과량 쏟아지더라도 그때 잠깐만 눈의 건조함이 잠깐 해결됐다가 그 눈물이 다 없어지고 나면 다시 건조함이 생기는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눈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어떤 혈자리가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대부분 이제 눈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눈 주변으로 눈썹 안쪽에 찬죽이라는 혈자리, 이 눈썹 안쪽에 있는 혈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눈썹 중앙에 있는 어요라는 혈자리가 있고 그 바깥쪽에는 사죽공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눈 끝에 있는 혈자리는 동자료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눈 검은 자위 아래에 있는 승읍 같은 혈자리도 있고 그 안쪽에 있는 정명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자놀이에 있는 태양이라는 혈자리도 눈 주변에 이제 눈물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안구 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혈자리고요. 또한 머리 중앙에 있는 백회라는 혈자리도 전신의 기혈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안구 건조증에 사용해 봄직한 혈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혈자리를 침 치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혼자서 쭉 시계 방향으로 쭉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안압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눈 건강과 관련된 본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3개 정도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구기자라는 이제 열매가 있는데 이 구기자라는 건 구기자 나무의 열매를 빨간 열매를 이제 말려가지고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기자는 눈을 맑게 해주고 눈의 피로감을 좀 씻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결명자라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이 결명자라는 것 뜻 자체도 이제 눈을 밝게 해주는 열매다라는 뜻의 결명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구 건조증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국 또한 명목이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눈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안구 건조증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3가지 정도 본초, 추가적으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적인 본초를 이제 차로서 쭉 끓여가지고 복용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해드린 원인,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많은 전자기기 노출 시간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미디어의 노출을 좀 줄이고 그리고 안구를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뭐 안검 내반증이라던가 이런 거는 수술적으로 해결해 준다던가 원인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눈 주변의 혈자리를 쭉 마사지해주면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본초 같은 것을 차의 형태로 쭉 복용을 해주신다면은 안구 건조증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주재민이었습니다.